공식 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저쪽 애들이 비난하는 게 공식적인 수치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공동 성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깎아내리기를 시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쪽의 외교적인 관계나 앞으로의 변화에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몇 부분 안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러 기술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나 투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이 없다,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과의 가치가 얼마나 커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유동적으로 놔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걱정했던 거,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주둔비 증액에 대한 얘기 있을 거 아니냐?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농산물 재협상 요구하는 거 아니냐? 안 했어요. 그리고 각종 헛소문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미 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거 팩트 아니다.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라. 귓속말로도 얘기했고 공식적으로 이건 오해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는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헌화 갔을 때는 최고의 예우로서 헌화 과정을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서 방문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협상은 앞으로도 11개 부분에서 산업 부분 안에서 협조에 대한 공식적인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마스가의 핵심 어떤 그 샘플이 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연들을 송작가 TV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필라델피아 하나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기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미국 해양안보 강화와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할 것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미 조선업 윈윈 성과를 창출하겠다.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다. 그리고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하나가 아니죠. 예전에 대우해양조선 시절에 미국 진출을 위해서 이걸 인수해 놨던 건데, 사실 이게 애물단지예요. 하나 입장에서. 근데 이게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에 대한 상징, 그리고 실제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샘플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뉴스나 일반 정보 채널에서도 설명을 안 해드리니까 송 작가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국뽕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다 팩트의 기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 조선소는요, 규모가 13만 평 정도 되고, 배를 넣는 도크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1,500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척 반, 그러니까 2척을 다 못 만드는 수준의 조선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 적자예요. 직원이 1,500명인데 얘네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근데 1년에 두 채를 채 못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약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도크 하나를 더 세우면서 설비들을 디지털화하면서 선진화하기로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크가 하나 더 생겨서 완료되는 내후년 시점에서는 이 회사의 생산력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9,000명 정도 고용을 하면서 도크 세계에서 배를 20척을 만들어낸다라고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 1.5척인데 네, 왜 20척. 이 조선소
조선소에 대해서 제 동생 첫 직장이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거기서 뭘 담당했냐면은 구매 쪽이었는데, 배라는 게 겉에 이렇게 뭐 모양도 있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외로부터 쫙 구매하거나 국내로부터 쫙 구매해가지고 탁탁탁탁탁 배분하는 걸 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을 때 이 배 한 척의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리 몇 년 전에 수주를 해 놓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주를 이렇게 계약을 해 놓는데, 문제는 계약한 정확한 그 일자에 그 배가 나오지 않으면은 하루씩 딜레이 될 때마다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된대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 저희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다 분업화돼 있대요. 철저하게 싹 다 분업화돼 있어가지고 그 담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겉에 뭐 하나를 딱 담당하는 팀이 와가지고 쫙 해놓으면은 바로 빠지고 다른 팀이 와가지고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우리나라 조선소는 그게 너무 잘 돼 있대. 거의 기계처럼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네. 디테일한 면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크가 2개 있는데 1.5개 5척을 만드는 조선사가 도크로 3개가 늘어나는데 갑자기 20척, 한 도크에서 7개씩 만들겠다는 거야, 1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한국조선에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서 블록화돼 있는 60개가 넘는 한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 대우해양조선의 거래처에서 배들을 쪼개갖고 블록화 시켜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도크에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조선의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깅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분해 조립이 가능한 이 시스템인 건데요. 지금에 있는 미국 조선소는 그냥 도크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지어 올라오는 거야, 계속. 근데 이런 식으로 지어 올라오게 되면 도크 하나를 그냥 다 쓰는 거야, 얘들이.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한다? 앞머리, 중간머리, 가운데 머리, 뒷머리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그렇죠. 밖에서, 그러니까 딴 데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예, 가지고 오는 그리고 거죠. 이거를 크레인으로 들어가고 짝짝짝 조립하고 그렇죠. 용접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배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은 현재 대한민국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아니 그럼 마스가 미국에서 배 만드는데 한국 조선 사업이 더 망할 거 아니냐? 아니죠. 미국 안에서 이러한 조립형의 부품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 한국에서 조립된 반제품 형태의 배들을 수입해다가 부품을 수입해다가 여기서는 조립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거리들이 국내 조선업계에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스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배들은 100% 미국 내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외국 그 조선소가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고, 미국 내에 제조업이 죽으면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서 조선소가 죽으면서 이것들 자체도 사실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기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숙련공들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러한 제조 생산을 100% 증가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미국 자체의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현재 미국의 인건비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국민성을 생각했을 때 미국이 제조업 대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을 통해 갖고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부속은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해주면 미국에서는 이걸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질문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만 하면 이건 미국 배인가요? 그거죠. 그게 핵심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군함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전략적인 그 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선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즉, 요 외형에 대한 파트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제작을 해갖고 납품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주요 첨단 기자재라든지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이 설계를 해갖고 공동으로 이걸 제작한다라고 하는 공동 설계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문하나가 정확히 지적해주신 해외에서 조립을 해갖고 만들어 들어온 이 배가 통관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15% 수입품으로 관세를 매길 거냐, 아니면 미국 안에서 조립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무관세로 받아줄 거냐? 우리는 상관없어요. 관세를 내도 니들이 낼 것이고, 그걸 정리해갖고 통과를 시켜도 니들 법안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만들어만 줄게. 대신에 니들이 어찌됐건 간에 이거 갖다 쓰는 거를 니네가 만들고 이른바 니네 좋아하는 애국법 내지는 니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통관 규정에 대한 부분을 니들이 해결해. 그렇죠. 그러면 니네 조선업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이거 인수를 작년 12월에 했는데 이거를 3억 달러 가격,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 가격으로 사실 따져놓고 5척 국가 안보 다목적 건조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5척으로. 그래서 이날 이 대통령이 간 스테이트 오브 메인 요것도 명명식 하는 것도 이거 하나가 만든 그 4천억 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배들도요, 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 중에 한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대우해상조의 하청 업체들이 60개 업체가 참여를 해갖고 이 배를 완성시키는데 부품들을 수출했습니다. 하나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1년에 한 척 반 하던 조선소가 20척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면 지금 완전히 낙후되어 있는 이 미국의 조선 설비들을 한국의 조선 기술과 한국의 부품 능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조선 국가로 키워줄 수 있다는 거야. 왜? 여기 물량도 있고 돈도 있고 수요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생산력들이 이걸 다 뒷받침해 준다는 얘기죠.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고요. 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가가치, 그리고 한미 간의 안보적인 동맹 강화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여기서 전투함이나 잠수함이나 또는 모르겠죠.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협의가 강화되기 시작하면. 그럼 그 기술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다 우리나라 조선소에 기술 축적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 처음에 반도체 기술 배워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됐듯이 이제 우리의 무기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 기술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능력이 합쳐지게 되는 결과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미쳐 날뛰는 거야. 미국과 한국에 조선 협력하지 말라고. 그 예시를 바로 앞으로 이 필리 조선소가 보여주고 있고, 그 성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실상 항구적인, 영원히 세계의 바다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관세 말씀하셨는데 그거 상관이 없는 게 아까 그 3억 달러 규모 그것도 미국 해양청이 돈을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꽂혀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 자체 인력이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숭늉공이 없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걔들은 임금이, 예를 들면 내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렇지. 돈을 버는 거나 맥도날드 알바생이나 조선소 용접공이나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숭늉공을 안 하는 거야. 이 힘든 걸 왜 해? 나 그냥 맥도날드 알바하면 되는데, 또는 커피숍 알바하고 레스토랑 알바하면 되는데, 그래서 숭늉공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내의 숭늉공들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스가야 밀어붙여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서 하겠죠. 방금 잠수함도 만들 수 있나요? 미국 잠수함도 우리가 만드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오선이 캐나다 잠수함 제조 프로젝트,
뭐 10대 이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60조 원 가량을 소모할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 잠수함 션 리스트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돈을 버나? 이거 뭐지? 아니 미국이 아니 왜냐면 한화오션 그러니까 옛날 대우해양조선이 잠수함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탑티어예요. 왜냐면 김우중 회장이 러시아 가서 잠수함 설계도 100만 불 사와갖고 시작한 게 우리나라 잠수함 생산 역사고 원자력 엔진 엔진의 역사를 만든 게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은 대우해양조선 한화가 났고 구축함은 현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드린 정조대왕함은 현대가 파는 거고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만들어 파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군사 기술 때문에 이걸 100% 한국에 외주 맡길 수 없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외피랑 엔진이랑 각종 이런 거 부품으로 해서 보낼 테니까 내부 무장창이나 안에 뭐 무기 시스템이나 관련한 거는 니들 기술로 니들이 만들어 우리가 외피 해줄게 엔진 해줄게 요렇게 협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술 안보도 지키면서 생산도 원활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미제로 만들어서 사실 70%는 우리 건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엔진인데 미제로 만들어서 카나다한테 조립만 해갖고 2배, 3배 가격에 눈탱이 쳐갖고 파는 거예요. 미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결선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6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함께 하나오션이 이제 두 팀에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60조 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할 거거든요. 우리 기술로 갖고 미국 조선소에서 할 거고요. 무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미국이랑 공동 설계해갖고 미국 거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독일이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AS 빨리 받으려면은 그렇죠. 근처에 있는 게 최고죠. 독일까지 언제 가? 그리고 아마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사 기술을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또 우리나라 군수 무기를 생산하는 데 대한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효과도 엄청나게 있을 거다. 이건 역시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자기네 땅으로 달라 그런다, 트럼프가. 미군 기지 달라 그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트럼프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48,000명 있는 줄 알잖아. 일본 군대까지 다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알아요. 그만큼 트럼프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쉽게 말하면 그 기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우리는 무상증정입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을 안 냈어요. 딴 나라에서는 다 돈을 냈어. 그러니까 한국도 그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렌탈료 못 줘, 우리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 우리 그거 안 받고 있었다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아, 그랬어? 우리가 지금 한국한테 많이 잘못했네? 라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즉, 국방비 증액 부분 그리고 미국 무기 도입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유성남 안보실장을 통해서 그 발표된 얘기를 보면 우리가 미국에 추가 투자하기로 한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미군 전투기 그리고 각종 미군 선박에 대한 수리 그러니까 수리창을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F-16뿐만 아니라 F-35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정비창을 만들고 미군 해군 함정이라든지 또는 미군 선박에 대한 수리에 대한 전용 공간을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우리 국방비로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더 사는 것에 대한 그 돈을 소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무기를 수선하고 이거를 개발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협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미국 측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제안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는 없었다고 하니까.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뭐 10조를 내놔라 뭐 이런 소리 했다고 하는데 아유 친구 사이에 친구니까. 우린 친구니까 무슨 친구끼리 도와주면서 돈 받고 하겠어? 라고 하면서 대신에 보잉 비행기는 왜냐하면 또 보잉은 또 트럼프가 이사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보잉에서 장사를 하도 못하는 데다가 전투기도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보잉 비행기를 조금 더 사주는 거는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기로 하고 대충의 어마운트만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좀 사주고 또 나중에 정비창 기술 배워가지고 항공기 기술 늘리고 또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조대왕함이랑 잠수함 기술이랑 우리 설비들 수출하고 이러한 맞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